네, 수급을 통해서 대박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리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월 12일 소개해 주셨던 디어유, 장중 최고 수익률 30%에 육박을 했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졌는데 네네. 계속해서 조금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디어유가 지금 뭐 그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네. 뭐 지금 현재 연예인 관련된 아티스트 관련된 플랫폼 기업으로서 정말 고객들 충성도가 상당히 좀 높고 계속해서 매출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유니버스와 또 하나의 또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상장할 때마다도 시가총액이 뭐 SM보다도 더 높은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을 좀 넘어선 상황이죠. 아무튼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저는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아무튼 단기 상승 흐름들 잘 올라와줬고 혹시나 뭐 주가가 조금 조정이 좀 보여준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좀 신규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 전망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스코넥도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3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예, XR 콘텐츠 관련 종목인데 오늘 차트를 한번 보면요. 어제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매니저님. 그렇죠. 이 종목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이제 가상화폐 쪽이 좀 관심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헤드셋 관련된 내용들도 시장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죠. 헤드셋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은 지금 메타 쪽에서 헤드셋이 나왔고 그 분위기는 가격이 너무 좀 비싸다 보니까 생각보다 판매량이 조금 저조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애플에서 6월 달에 또 WWDC라는 또 개최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맥북이랑 거기에다가 헤드셋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헤드셋 관련된 내용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동사와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코넥 XR의 컨텐츠를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가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코넥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을 냈는데 매니저님 굉장히 의연하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는 네. 태경님께서 이제 박수범 매니저님 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매니저님. 네. 오늘 종목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종목도 러블러블이한 종목이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수급에 집중하고 있는지. 자, 오늘의 테마는 바로 우주항공 관련 종목입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너무 급등하는 네.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싶었는데 우주항공 업종 보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우주항공 관련해서 그 앨런 머스크의 회사죠.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올해 2분기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우주 항공 산업의 민간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내용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 1,300조, 우리나라 돈 1,300조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 네. 이런 부분들 통해서 우주항공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민간 쪽의 수익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고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뭔가 방산 모멘텀으로 움직였다면 이제 정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종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AP위성 전일 상한가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6%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세트랙 아이도 오늘 상승 추세를 또 이어갔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4가지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매니저님이 이 중에서 꼽은 탑픽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짜잔. 네, AP위성입니다. AP위성 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매니저님?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네. 시작이다. 네. 지금은 맛배기다. 지금은 네. 맛배기다. 지금은 이제 조금씩 투자자분들의
러브콜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AP 위성 수급 상황 어떤지 수급 상황 표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외국인이 3거래 연속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쭉 밑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다가 오늘은 좀 매도세를 보여줬어요. 반면에 오늘 개인이 좀 들어와 줬거든요. 네, 어떻게 분석해 맞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이제 기타 법인 쪽이랑 그리고 투신 쪽입니다. 네. 그쪽에서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3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라 하더라도 과거와는 다르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잘 수급이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맞아요. 보니까 뭐 외국인 돈 많은가 봐요. 돈을 저희 매일경제TV도 많이 좀 광고를 네.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고 동사 또한 지금 현재 뭐 재무 상태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가 봤을 때 너무나 좀 좋은 종목으로서 최근에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흐름들이 2022년도에 안 좋았던 흐름들이 아직까지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좀 혹을 털어내고 이제 제대로 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자기의 자리로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최근 시장 외국인이 좀 주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외국인이 바라보는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하는 투자 전략도 괜찮을까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은 네. 실질적으로 진짜 외국인이라고 좀 볼 수는 없겠죠. 진짜 외국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 종목에 좀 펀드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시가총액이 그래 어느 정도 그래도 조단위 정도 되는 회사들은 네. 실제 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AP 위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뭐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국계 계좌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지금보다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대박 수급주는 AP 위성이었고요. 그러면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기 전에 우주항공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주항공 시장. 지금 많은 리포트들이 최근 들어서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위성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었고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실과는 좀 약간 동떨어진 그런 업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주 산업 자체가 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면서 달 탐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주 산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꿈이 아니라 이게 좀 현실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2020년 430조 원의 시장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2040년 지금으로부터 18년 뒤죠. 18년 뒤에는 1360조 원 시장으로 엄청나게 크게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IB에서도 우주항공 업종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저희도 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AP 위성 어떤 업체인지 어떤 제품 생산을 하고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인데 네. 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송수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통신 장비를 현재 주로 판매하는 곳은 이제 중동 지역에 판매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관련된 영상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인공위성을 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세트렉 I라는 회사고 그 세트렉 I에도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궤도 위성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작고 아주 작고 뭐
저궤도 위성으로 쭉쭉 가는 저궤도 위성이 많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저궤도 위성을 좀 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AP 위성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궤도 위성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이 저궤도 위성을 띄운 업체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아직까지는 뭐 지금 저궤도 위성을 실제적으로 띄운 회사는 네.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죠? 자,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그럼 그 종목도 같이 좀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민간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네. 최초로 저궤도 위성을 테스트로 이제 한번 작년에 띄웠었고요. 성공적으로 통신의 송수신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20대에서 30대 정도를 하늘로 좀 띄울 것으로 보고 있고, 약 3년에서 5년 안에 대략 한 200개에서 300개가 되는 저궤도 위성을 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SK텔레콤이나 KT나 LG U+와 같은 통신사들이 저궤도 위성을 좀 띄워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이미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작년부터 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당장은 한글과 컴퓨터만이 저궤도 위성을 좀 띄워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AP 위성과 함께 한글과 컴퓨터의 주가 흐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AP 위성의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출은 어떤지 또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성통신 단말기입니다. 네. 위성통신 단말기인데 전체적인 매출 비중은 2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오히려 인공위성이라든가 그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통해서 71%라는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영상 처리 부분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의 또 테크닉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현재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위성이 많아질수록 동사의 매출에 대한 증가, 실적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 실적이 바탕이 되어서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공위성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바로 AP 위성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이 항공우주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뤄봤었는데, 뭐 6G, 5G 관련해서도 수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기대감도 굉장히 커진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5G까지는 네. 실제로 이제 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자율주행 시스템 지금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이제 제네시스 G90이죠. G90과 그리고 기아에서 나올 EV9이라는 또 자동차가 있는데, 전기 자동차, 거기에 지금 레벨 3까지 자율주행이 시행될 수 있는 제품을,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있죠. 100% 완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6G라는 통신 시스템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6G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통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공위성 없이는 6G 통신이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6G가 돼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 4, 레벨 5까지 커버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빨리 그런 6G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AP 위성 그리고 우주항공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들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AP 위성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성통신 단말기 전문 제조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국내 진출로 인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위성통신 분야에 관심이 증폭하면서 AP 위성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전일에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뭐 거의 한 10몇 %까지 급등을 했다가 좀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매니저님. 내일 시장에서 좀 조정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수급적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수급을 좀 보게 되면
어제 오늘 그리고 오늘도 6% 정도 올라갔지만 장중에 큰 상승을 하면서 네. 윗꼬리를 크게 달았어요. 일본가. 맞아요. 예, 보시면은 지금 윗꼬리를 크게 달았는데 달았지만 외국인들이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서야 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고 오히려 그 흐름들을 이용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지.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다.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지러워요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저는 하늘을 나를 것 같아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네. 접근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위성통신처럼 하늘을 훨훨 날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손절가와 목표가 좀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귀 쫑긋하시고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4,000에서 15,000원 사이로 좀 밴드 대응을 해보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AP 위성을 갖고 오셔서 좀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재은 아나운서도 한 번 더 확인차 질문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은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황금 수급주 AP 위성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나가고 있으니까 하단의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MBM 골드 박소범이라 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무료방이 좀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저희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되면 로그인 하시게 되면 또 지금 현재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내주식을 부탁해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